바보야, 문제는 기출지문이야. 안녕하세요. 기출지문을 연구하는 모래시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합격을 도울 수 있는 기출문제 공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의 캠페인 문구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라고 짧고 강렬하게 강조한 이 슬로건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비유해보고자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기출지문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도 익혀야 하고 개념들의 중요한 정도 역시 파악해야 하며 암기사항들을 요령 있게 잘 암기하여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 저는 기출지문을 익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내용별로 중요한 정도를 파악하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공부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도구가 바로 이 기출지문입니다.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빠르게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많은 분들의 합격 수기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학원 강사분들에 의존한 채 학원 커리큘럼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 강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학원 커리큘럼만 충실히 따라가도 충분히 합격은 합니다. 다만 학원 커리큘럼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대부분 1년 단위로 짜여져 있고 1년간 뭔가 계속 강의를 들어야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합격까지 무조건 최소한 1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보통의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시험 합격은 최소 1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정설처럼 되어버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 3개월이니 6개월이니 하는 합격 수기는 모두 광고로 치부되고 있지요. 물론 동차 3개월 이내 합격은 진짜 놀랍고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인서울 명문대 이상의 공부머리와 하루 10시간 이상 꾸준히 3개월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하여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삼아 공부한다면 평범한 수준의 수험생들이라도 절대 1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학습법은 공부시간을 줄여주는 마법과도 같은 도구니까요. 강의 수강 제외한 순공부 시간 1일 6에서 8시간 정도 꾸준히 진행하신 전업 수험생이라면 공부머리와 성실함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누구나 동차로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기출문제로 어떻게 공부한다는 걸까요?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교재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몇 점 나왔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무조건 100점 나오도록 공부하는 게 필수이며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100점이 나옵니다. 답이 다 외워져 버리거든요. 혹시 아직도 기출문제는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출은 절대 푸는 게 아닙니다. 기출은 공부하는 교재이며 정리 안 된 요약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2회 부동산 학개론 토지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론에서 무조건 하나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맹지 이 5개의 토지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은 답이 4번인 것을 바로 찾을 겁니다만 강의 들으면서 아, 이행지는 그런 거구나, 이런 게 필지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만 한 수험생은 절대로 답이 4번이라는 것 찾지 못합니다. 강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는 했겠지만 시험은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토지의 특성을 외우면 끝나는 내용임에도 아,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아직 개념 공부가 덜 되었나 하면서 다시 토지의 특성 파트 강의를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 최소 4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기출지문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읽어가기만 하면 10에서 20분이면 끝날 양입니다. 이렇듯 강의를 듣지 않고 기출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물론 개념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거나 잘 외워지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강의 수강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의, 굳이 들을 필요 없는 강의 이렇게 구별을 하셔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의들로만 수강하시어 강의 수강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1. 답을 체크한다.
2. 1번부터 하나씩 읽는다. 3. 이행지가 무엇인지 교재나 해설을 통해서 찾아본다. 이행지란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을 안다. 추가로 이행지와 후보지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름으로 이행지와 후보지를 구분해서 외워둬야 함을 안다. 4.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임을 안다. 5.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임을 안다. 6. 4번 지문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교재나 해설을 통해 찾아본다.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임을 안다. 추가로 나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교재나 해설을 통해서 알아둔다. 7.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임을 안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 기출문제 한 문제 안에서 7개의 토지인 이행지, 후보지, 필지, 획지, 공지, 나지, 맹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출문제를 접할 때는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5개의 OX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하셔야 하며 이 5개의 지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처음 볼 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번도 더 넘게 더 볼 거니까요. 그리고 특정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이라는 게 당연히 외워져 버리는데 답이 외워진 것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문제의 답이 몇 번이냐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5개의 지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모두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엔 31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답을 체크합니다. 답은 5번이니 1에서 4번은 모두 틀린 문장이네요. 공부할 때는 틀린 문장을 볼 때가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는 틀렸다 맞았다만 정확히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왜 틀렸는지까지는 몰라도 이게 틀린 건 확실하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험은 답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문장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으며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옳은 문장이 되는지까지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1번 지문,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게 틀렸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교재 또는 해설을 보면서 공부합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아서 이전에 32회 문제에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이다 하는 내용을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좋겠지만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구나 하는 것을 2번째 공부하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 10번 정도 더 하셔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2번 지문,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32회 문제에서 이행지 공부할 때 후보지도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정확히 못 세웠겠지만 적어도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고 2개가 비슷하지만 달라서 구분해서 외워둬야 한다는 것은 기억이 나겠지요. 자,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도 2번째 공부했습니다. 3번 지문, 역시 32회 문제에서 나지를 공부했었지요. 나지 역시 2번째 보게 되었습니다. 4번 지문, 교재나 해설을 통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부지가 아니라 원지 또는 소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5번 지문, 맞는 지문이니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32회 문제에서 토지 7개, 31회 지문을 통해서 추가로 획지, 부지, 포락지 3개의 토지를 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10년치 시험의 토지의 특성과 종류에 관한 문제들만 쭉 보세요. 10년치 10문제, 기출지문으로 치면 50지문, 이 50개의 지문은 기본서 또는 요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겁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본서든 요약서든 어떤 책이든 결국 기출문제의 기출지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서, 요약서는 책을 쓰신 분이 나름 보기 좋게 정리하고 편집해둔 책이고 기출지문 모음은 정리가 아직 안 된 날 것 그대로의 교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들은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5개의 기출지문을 별개의 개념으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지문인 것입니다.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니까 답을 찾아야지, 이것을 내가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기출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문을 내가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 강조드립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결론입니다. 1. 기출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2. 기출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5개의 OX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공부하세요.
3. 기출문제의 5개의 지문을 각각 해체하여 지문 하나씩 별도로 보면서 옳은 지문은 옳은 내용이구나 하면서 천천히 정독하고 틀린 지문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못 찾겠으면 교재나 해설을 보면서 고치도록 하세요. 4. 최소 10개년의 기출문제에 위에 작업을 다 하세요. 5. 위의 작업을 최소 10회 반복하세요. 강의 들으실 것 다 들으면서는 위의 작업 10회 반복 절대 못하십니다. 강의만 듣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6. 기출문제의 답이 모두 외워져 버렸다 싶을 때부터 예상문제집을 푸세요. 예상문제집은 기출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외웠는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모의고사형 문제집은 특정 과목이 종합형으로 출제되는 문제고 예상문제집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단계는 단원별, 주제별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모의고사형 문제집은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했다 싶은 9월 이후에 보시고 지금은 예상문제집을 보세요. 출판사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7. 기출의 답은 물론 모든 기출지문에 옳고 그름을 거의 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싶으면 회차별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보듯이 풀어보세요. 이때 최소 90점 이상이 나와야 하고 10년치 기출문제를 시험 보듯이 풀었는데 전 과목 90점 이상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8. 개정된 내용이 많으니 꼭 개정된 문제를 확인하셔서 푸세요. 개정된 내용 반영된 문제는 공스모 앱 추천합니다. 공스모 앱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공스모 앱만 있으면 기출문제집 살 필요 없습니다. 큐넷에서 무한으로 출력해서 풀고 채점과 해설은 공스모 앱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저는 기출문제집 안 샀습니다. 9. 좋은 교재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지 말고 기출지문 모음 교재로 기출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은 모든 시험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기출지문을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해 하신다면 학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월하게 공부하여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